이 시간에는 20년도 2월 기출문제 10번을 통해 운영체제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문제를 풀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 2월 기출 10번 문제인데요. 운영체제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정지시키시고 문제를 읽어본 다음에 다시 영상을 플레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제에서 말한 운영체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그놈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놈인지 알 수 있겠죠?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 윈도우 10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윈도우를 설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고철덩어리 하나를 산 것과 같습니다. 컴퓨터를 쓰려면 우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 프로그램을 설치해줘야 하는데 그 기본 프로그램을 우리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줄여서 OS라는 말을 씁니다. 프로그램? 우리가 실기로 공부하는 엑셀, 지금 보고 있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문서를 만드는 한글, 모두 프로그램 아닌가? 뭐가 틀리지?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특정 작업을 위해 설치하게 되는 프로그램들을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관리자 프로그램이 없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컴퓨터를 사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팅시켜주고 컴퓨터가 설치한 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을 컴퓨터에 기억시키고 불러오고 프린터와 같은 주변 장치에 데이터를 보내서 프린트가 되게 하고 우리가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누구에게 먼저 일을 시킬 것인지 또 이런 데이터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 이런 모든 일들을 관리해주고 사용자가 컴퓨터라는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놈이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라는 놈입니다. 운영체제의 종류는 윈도우 말고도 리눅스, 유닉스, 맥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윈도우라는 이름을 가진 운영체제입니다. 제 말이 조금 이해가 되셨다면 운영체제에 대해 정리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운영체제를 검색해보면 많은 정의들이 나오는데 가장 쉽게 정해놓은 것을 제가 발췌해봤습니다. 천천히 읽어봐 주시고요.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운영체제는 사람과 PC 사이의 의사소통을 하게 해주는 일종의 통역사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PC는 운영체제가 내린 명령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작업의 순서를 정하고 컴퓨터 사용을 편리하게 해주며 우리가 설치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도와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운영체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운영체제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떻게 성능을 평가하는 것인지, 이것을 운영체제의 목적이라고 정의해 놓았는데요.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놈이 운영체제라는 놈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컴퓨터가 빨리빨리 처리해주고 답해줘야 속이 편하겠죠? 더하기 하나 시켰는데 내일쯤 답이 나오면 아무도 컴퓨터를 안 쓸 겁니다. 내가 답을 원할 때 빨리 답해야 된다라는 말이 바로 응답 시간의 단축입니다. 두 번째는 비싼 컴퓨터를 샀는데 꼴랑 더하기 하나밖에 못하면 그냥 계산기밖에 안 되겠죠? 점점 더 너란 놈이 다양한 종류의 일을, 많은 일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처리 능력의 증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 우리 머리보다는 정확한 답을 낼 거라고 믿고 컴퓨터라는 기계를 사용합니다. 나에게 틀린 답이 아니라 언제나 정확한 데이터와 답을 줘야 된다는 것이 신뢰도의 향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데 컴퓨터가 나에게 어제 많은 일을 했어, 내일 할게 하고 일을 안 한다면 아마도 성질 급한 사람은 집어 던지지 않았을까요? 사용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 사용 가능도 증대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문제에 나오면 좋겠는데 시험 문제는 꼭 이렇게 어려운 말로 나옵니다. 힘드시더라도 운영체제의 4가지 정확한 설명은 못하더라도 단어는 눈에 꼭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은 앞에서 설명한 것인데요. 이것도 어려운 단어로 정리하자면 프로세스, 즉 처리하는 놈, 우리가 알고 있는 CPU입니다. CPU, 기억장치, 주변장치, 파일,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부 관리하는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운영체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또 힘들게 두 가지로 나누어 구분했습니다. 운영체제는 제어와 처리로 구분한다는 것인데요. 제어라는 단어를 해석하셔서 연관 지으면 좀 더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잘못되진 않았는지, 새로운 놈이 오진 않았는지 감시하고 작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이쪽 저쪽한테 나눠주고 공유해서 작업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는 의미고요. 처리는 제어 프로그램 하에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 놈들인데 이것을 또 우리가 힘들게 두 가지를 다 외우지 마시고 운영체제가 어떤 놈인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고 제어와 처리로 구분해 놓은 것 중에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가 좀 더 쉽게 이해되니 하나만 외워두시고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운영체제를 두 가지로 구분한 것 중에 제어와 처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처리 프로그램의 언어 번역에 관해서 가끔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출제 빈도가 낮지만 가끔 튀어나오는 문제이니 자주 나오는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게 사용자가 어떠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컴퓨터는 0101 하는 이진수로 된 기계어를 쓰고 있고 사람은 영어와 한국어, 각각의 인간의 언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컴퓨터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기계 또한 사람의 언어를 알아듣기 너무 힘들게 되죠. 그 중간에서 운영체제라고 하는 놈이 사람의 언어를 기계어로 기계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를 다시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통역사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언어를 기계어로 바꾸어서 우리의 명령을 실행시켜 주도록 하는 것, 그것을 언어 번역이라고 하는데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기계 쪽에 더 가까운 언어를 저급 언어, 인간의 자연어와 가까운 언어를 고급 언어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고급 언어를 번역하는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 가끔 묻고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살펴볼 것은 고급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즉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 두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자연어에 가까운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언어 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에게 실행시키도록 합니다. 인간이 고급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을 기계, 즉 컴퓨터에서 실행을 시킬 때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라는 놈이 언어를 번역해 주는데요. 컴파일러는 100줄이면 100줄을 한 번에 번역해서 그것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100줄까지 다 번역이 끝났으면 바로 실행을 시키게 되죠. 그런데 인터프리터라는 놈은 한 번에 한 줄씩 번역을 하고 그것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 줄을 번역하고 또 실행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는 100줄까지 번역하는 시간이 걸리니 번역 속도는 느리나 한 번에 실행을 하니 실행 속도는 빠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인터프리터는 번역 속도는 빠르나 결과적으로 실행 속도가 느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컴파일러는 한 번에 번역해서 실행시키니 오류가 나면 어디지? 하고 100줄을 모두 살펴봐야겠지만 인터프리터는 한 줄 번역, 실행, 한 줄 번역, 실행하니 갑자기 실행이 안 된다면 어디서 실행이 안 되는지 금방 오류를 찾기 쉽겠죠? 너무 어려운 내용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컴파일러니 인터프리터니 하는 이야기를 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 전까지는 가끔 영상을 보시면서 귀에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에 대해 읽어보시고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20년도 2월 기출문제로 돌아가서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중 컴퓨터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던 문제입니다. 운영체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니까 1번은 맞는 답이겠죠?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것은 사용자가 컴퓨터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인데요. 예전에 문자로 된 도스 환경보다는 지금 아이콘 형식으로 된 윈도우가 우리가 훨씬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사용자가 편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데이터 및 자원 공유 기능을 제공한다.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쓸지 배분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기능을 운영체제가 합니다.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바이러스 침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건 백신 프로그램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관련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바로 운영체제죠. 보기 1번을 보면 컴퓨터와 사용자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운영체제죠.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했는데요.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소프트웨어, 바로 응용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3번 컴퓨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는 소프트웨어이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제어와 처리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관련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소프트웨어란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어들의 집합을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오라클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또는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은 전부 응용 소프트웨어에 해당되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실행될 때 컴퓨터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역할,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OS죠. 보기 4번을 보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기능에 따라 제어와 번역 프로그램으로 나눈다고 그랬는데요. 제어와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누고 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운영체제의 성능을 평가하는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운영체제의 성능을 평가하는 4가지 기억하시나요? 처리 능력, 신뢰, 사용 가능도, 응답 시간에 관한 얘기입니다. 시스템이 일정한 시간 내에 일을 처리하는 걸 처리 능력이라고 하고요.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건 바로 신뢰도에 관한 얘기겠죠.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 시간 동안 모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처리 방법에 관한 얘기인데요. 일괄 처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스템의 즉시 사용 가능도, 이것은 바로 사용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운영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보기 1번을 보면 운영체제는 컴퓨터가 작동하는 동안 하드디스크에 위치하여 실행된다 라고 했는데요. 운영체제든 응용 프로그램이든 컴퓨터가 작동하는 동안 프로그램이 위치하는 곳은 주기억 장치, 바로 램이 되겠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처리된 데이터들이 컴퓨터를 꺼도 사라지지 않게 저장하는 대표적인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보기 2, 3, 4번은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는데요.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 제어라는 말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제어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제어, 운영, 감시, 감독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제어 프로그램의 3가지 종류,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고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의 종류가 외우기 어려우시면 제어 한 가지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고 관리, 감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뺀 나머지를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처리 프로그램에 속하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셨다면 이제 운영체제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기 컴퓨터는 그저 단순한 기계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라는 것이 개발되면서 좀 더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초창기에는 한 번에 자료를 모으고 자료를 입력시켜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일괄 처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기를 쓰면서 매 순간 전기료를 체크해서 돈을 낸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한 달치 쓴 양을 계산해서 한 번에 고지서가 오잖아요. 그렇게 일정 기간 동안 자료를 모아서 일정 시점에서 한 번의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일괄 처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의 CPU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번에 하고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 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여러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어떤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는 그 생각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이 지나야 다른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겠죠? 그것처럼 컴퓨터도 동시에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의 뇌와 같은 CPU가 시간을 잘게 나누어서 일들을 돌려서 하기에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이것이 시간을 분할한다는 의미로 시분할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이 아닌 기계인지라 뇌가 두 개가 되면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의 뇌가 망가지면 다른 하나가 처리하면 되는 구조를 만들어냈죠. 그것을 다중 모드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분할하고 또 입력과 동시에 처리가 되는 실시간 처리가 보편화되면서 은행에서 입출금을 하거나 송금을 하면 바로바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실시간 처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쪽 뇌와 저기 지방에 있는 뇌들이 텔레파시 마냥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고, 빠른 통신망을 토대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자료를 모아 분석하는 시스템, 바로 분산 네트워크 시스템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통신망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집에서 누구나 컴퓨터를 가지고 재택근무를 하는 시대가 되었죠. 이것도 하나의 분산 처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손안의 컴퓨터, 스마트폰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고, 밥솥이 말도 하고, 냉장고에서 바로 마트로 주문도 가능하죠. 이렇듯 어떤 특정 제품에 끼워 넣어져서 특별한 일들을 하게끔 하는 방식을 좀 어렵게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임베디드란 말이 바로 끼워 넣다라는 뜻이거든요. 단순 기계에서 발전을 거듭하며 일괄 처리, 다중 프로그래밍, 시분할, 다중 처리 시스템, 실시간 처리, 다중 모드, 분산 처리, 임베디드까지 우리가 배우며 따라가기 숨찰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며 편리하지만 복잡하고 정신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앞으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까지 살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 전에 우리는 컴활 자격증을 위해 다음 관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방식을 발달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답이 쉽게 눈에 보이시나요? 네, 처음에는 일괄로 처리하게 되었고 실시간 마지막이 분산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물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한마디로 정의하면 운영체제가 되겠죠? 다음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운영체제 방식에서 임베디드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은 어떤 제품이나 솔루션에 추가로 탑재돼서 그 제품 안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솔루션을 임베디드라고 합니다. 보기 2번을 보면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량 또는 일정 시간 동안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괄 처리 시스템에 관한 얘기니까 답이 2번이 되겠고요. 1, 3, 4번의 보기는 다시 한번 정독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컴퓨터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이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처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작업, 예를 들면 파일을 복사하거나 텍스트를 편집하거나 데이터를 정렬하거나 프린터를 조작하는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한편 운영체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없더라도 운영체제에는 지장이 없으나 운영체제를 보조해주는 유용한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컴퓨터의 동작에 필수적이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주 목적에 대한 일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들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응용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이고요. 134번은 유틸리티에 관한 설명이니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영체제라는 어려운 내용을 공부했는데요.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개념을 확실히 알고 가시면 다른 것들은 연결지어서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괄 처리부터 분산 처리, 임베디드까지 발전 순서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